미국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콜옵션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청구 권리인데요. 삼성이 2011년도에 그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인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인 2012년도에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을 주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업체로서 이제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미국의 바이오젠 회사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공동 설립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공동 설립할 때 바이오젠한테 이제 콜옵션을 부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우리 시간으로 6월 29일이 이제 그러니까 종료 기한이었었습니다. 종료 기한이었었고 그 종료 기한 날에 이제 그러니까 행사를 이제 밝혔던 것이고요. 요게 이제 9월 28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 행사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동 경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젠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행사하기 전까지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이 5.39%뿐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50%에서 한 주가 부족한, 그러니까 사실상 50%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를 삼성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회사의 공동 경영 체제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콜옵션은 예상됐던 겁니다. 왜 예상됐던 거냐면은 바이오젠한테는 굉장히 꽃놀이 피었었습니다. 꽃놀이 피었었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바이오젠이 그러니까는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총 투입하는 자금이 한 7,98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이제 그 예상되는 하나 이득이 지금 장부상 이득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한 차액이 한 1조 8,400억 원 이상이 차액이 예상되고 있고 상장 시에는 이것보다도 몇 배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는 지금 수익이 예상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콜옵션은 사실 예상됐던 것이었습니다. 예, 결국 지금 큰 관심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까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 입장에서 최대 이슈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분식회계 문제인데요. 이 분식회계 문제를 잠깐 좀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이제 관계를 변경합니다. 변경하다 보니까는 이제 회계 기준을 좀 이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장부가액에서 소위 말해서 시장가치 평가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바이오에피스가 2012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보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바꾸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럼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주식을 취득하는 금액이 바이오로직스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바이오에피스가 갑자기 이제 흑자 기업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 기업으로 바뀌게 이제 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당하냐 안 정당한 것이냐 콜옵션을 행사를 안 했는데 행사를 이제 결국은 이제 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에 그러니까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는 합병 문제하고 사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좀 관련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 논란을 이제 그러니까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특별 감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5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회계 위반이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콜옵션을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한 것뿐인데 예. 선반영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외견상으로 그러니까 뭐 콜옵션이 뭐 반영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금감원에서는 지금의 콜옵션 행사가 3년 전의 분식회계와는 상관이 없다, 별개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세 가지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2015년 시점에 와서 그러니까 굳이 이걸 관계해서 바꿨냐 이거예요. 예. 2012년도부터 바꿨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콜옵션을 반영을 했으면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이 있을 텐데 2012, 13, 14년도 가만히 있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거래를 바꿨고 2015년도에도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바꿔야 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차이가 없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제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금융감독원 입장이라든가 증권선물위원회 이제 위원들의 입장들을 대개 이제 들어보면요. 예. 회계 기준 위반은 그러니까는 거의 사실로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반을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실수로 보느냐. 요 차이에 있어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도 좀 부담이 되는지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는 14년도까지 회계를 좀 다시 한번 좀 감리를 좀 보완을 해달라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라더라고요. 예. 금융감독원에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하는 데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 근거를 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좀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는 회계 기준 위반은 그러니까는 사실로 이제 굳혀질 것이고 단지 이게 그러니까는 위반하고 과실 중간 정도에 있는 한 중과실 정도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모레 증소원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